안녕하세요. 해운 컨설팅 연구소에 있는 이흉훈입니다. 오늘은 계속 올해 3년째 하고 있는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해운 컨설팅 연구소에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영상을 촬영한 바 있는데 과거 영상을 참고하시고 올해는 좀 바뀐 점 위주로 또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요 내용도 곁들여서 설명하고자 하니 동영상을 보시면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볼까요? 보면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참신한 사업 아이템을 창업을 할 도전적인 예비 창업자를 선정하고 성공불 용자를 연계함을 함으로써 사업을 지원한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생활 속의 작은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자금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으면 이런 거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집안에 집안에 여러 가지 공예품, 예를 들어서 옷이 있다. 그럼 옷을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런 옷을 애견 복을 만들어서 팔겠다라든지 아니면 집에 놔둔고 있는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낚싯대 같은 경우는 고양이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 그런 걸 만들어서 판매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걸 해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갚고 성공을 안 하면 안 갚아도 되는 그런 자금이라 해서 성공불 융자라 합니다. 그럼 원래는 언제부터 신청한다고요? 원래 보니까 2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바로 신청 접수를 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접수는 어디서 하느냐? 바로 어디서 한다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접수는 바로 서면으로 하는데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인터넷 접수 어디냐면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주소에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디어는 톡톡이는 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이버에 생활혁신형 창업이라고만 터져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로그인하고 아니면 회원가입이 되신 분은 회원가입 하시면 되고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해서 여기 사업신청 나와있죠. 여기에 사업신청에 신청하면 바로 인터넷에 신청한 겁니다.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혹시 신청을 나중에 제가 또 사업 신청할 때 신청 작성한 요령은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 원래는 2020년 바뀐 내용 위주로 또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볼까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진행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30일까지 아까 그 본 플랫폼에 아이디어 톡톡 홈페이지가 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서면 심사를 하고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과거에 1차 서면 심사도 대면 심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와 같이 1차적으로 인터넷 선정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통과되면 문자 옵니다. 인터뷰 대면 심사하라고 연락 옵니다. 그럼 대면 심사를 하면 여기서 통과가 되면 바로 이제 자금이 나가는데 그 전에 내가 이 사업이 좀 두렵잖아요. 그거 같은 게 어떻게 한다든지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멘토링을 또 해줍니다. 멘토링을 거쳐서 이제 자금을 신청하면 나오는데 총 우리가 성공불 융자이기 때문에 1인당 얼마까지 가능했냐?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그리고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청 자격 같은 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나 작년이나 특히 문제는 없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신청의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 예정자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자,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성 쇠로 일하기 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등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40세 이상 대 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금 신청이 안 되느냐? 아닙니다. 가능하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39세 이하는 바로 가점 점수가 있다. 얼마 정도? 10점 정도 가점 부여이기 때문에 좀 유리하죠. 우리가 이 말이 뭐냐면 서민심사, 대리심사에서 통과율이 70점이거든요. 근데 어떤 항목에서 내가 65점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이와 같이 39세 이하 청년 창업 예정자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자, 여성 일자리에서 또 지역교육을 받은 자는 10점을 주니까 그러면 75점이잖아요. 그러면 합격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생활혁신형 창업 예시라고 해놨는데 아까 제가 아까 고양이 놀이기구를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한번 정부에서 한 예시를 보면 층간소음 방지 매트, 예를 들어서 충격 완화를 위한 매트와 인테리어 효과가 높은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개발하여 수익 창출한다든지 또는 제가 작년에 멘토링 해보니까 최고로 많은 게 카페를 위한 편집숍, 강연장, 제작 공방 등으로 활용하여 업무 판매 및 공간 대여를 통한 수익 창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멘토링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했는데 이 커피숍에서 사진을 찍어서 고객들한테 적시석으로 나눠준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 되는 제어 대상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신청자 자가 진단표에서 하나라도 아니로 체크된 자는 안 되는데 이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국세가 체납된다. 이거는 국세 체납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출도 안 되니까 문제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업 영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우리가 군 입대, 유학, 이민 등등에 가 있는 가가 있거나 하든지 앞으로도 군대 입대하거나 유학 간다 그러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 신청을 해도 나중에 다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바로 신청은 아까 그런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이란 내부에 아니면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쳐보면 이렇게 들어가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되는 거는, 문제는 되지 않는데, 지원 내용이 다시 더 볼까요? 금액이 얼마 되는 정도 되냐? 다시 보면, 우리가 1인당 2천만 원 가야 되고, 3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합니다. 3년 동안 이자만은 납부를 하고, 그 다음 3년 지나서 2년 동안 상환해야 되고, 금리는 2.5% 정도의 고정금리입니다. 좀 금리가 싸죠? 이 산하에서 메리트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성공하면 갚아야 되고, 성공 안 하면 실패하면 그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자금이다 라고 할 수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최고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성공 불융자 신청 시에 아까 플랫폼 봤죠. 그 신청 시에 바로 그 선정하고 그 아이디어로 내가 그 아이디어로 사업 등록증을 발급이 필수하다. 라고 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봤죠. 1차에 서밋 심사하고 2차에 대면 심사를 하고 그러면 통과됐죠. 통과됐을 때 이때 자금 신청은 어디에 하냐면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는 그곳에 관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을 하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청하는데 거기에 신청을 할 때 바로 해당된 아이디어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정되면 언제까지 신청한다고요? 4개월. 과거엔 첫 해는 우리가 6개월 줬는데 4개월 이내에 바로 선정된 아이템으로 자금을 신청해야 된다. 어디 신청해야 된다고요? 관할 소상공인공단에 신청한다. 예를 구미나 울산이나 작은 곳에는 소상공인공단이 한 군데뿐이지만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각 관할 구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관할 구역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서 또 최고로 문제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보니까 이 법인으로 신청한 분도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선정했다가
개인으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법인을 한다. 그러면 이 법인은 뭐가 문제되냐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있잖아요. 그때 이와 같이 선정했던 이 사람들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 신청하더라도 자금이 안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 선정된 자가 자금 신청할 수 있지 제2의 제3자는 신청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제가 작년에 만약 제가 상담해 본 결과 이게 많더라고요. 그럼 실패와 성공의 판정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데 여기 원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네. 한번 볼까요? 성공과 실패는 경영 지표의 별도에 의해 별도 위원회를 통해 판정한다는데 경영 지표는 별도 기준이 부여한다는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통상적으로 동업종 같은 업종끼리 비교를 해서 평균 매출액 이하면 실패 이상이면 성공한다. 바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그렇게 하고 만약 대출 후 3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에는 바로 성공 실패 판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즉 3년 이내는 폐업을 하면 안 된다. 만약 폐업하면 어떻다고요? 만약 폐업했는데 성실 경영 실패자에 의해서 폐업을 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폐업했다면 40%, 감면 이내 폐업했다면 50%, 3년 이내에 폐업했다면 60% 감면해 주는데 상환 의무가. 근데 여기서 문제인 거는 성실 경영 실패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금 받고 튀어버렸다. 그러면 이 혜택이 안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또 볼까요?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시 가점 항목이 39세 이하 지자체 추천, 여성 가족부 추천을 받은 거는 각각 다 해당된다 하더라도 30점 다 주는 게 아니라 중복된 게 아닙니다. 자, 10점 정도 평가를 해준다. 그러면 여기서 해서 70점 이상 받은 거는 최종 선정한다. 이건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최고로 많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는 아까 자가 진단표 아까 봤죠. 이 중에 하나라도 아니요 체크되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자가 진단을 해보라는 건데 크게 여기서 뭐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게 생활혁신형 창업지역 공고문 받냐 안 받냐 등등 이거는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거는 이제 안 되는 업종이 있다. 여기 보면 생활혁신의 모든 생활 속의 작은 아이디어더라도 안 되는 거는 있다. 어떤 업종이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도박기계, 그렇죠? 자동차 판매하겠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을 판매하겠다. 담배 중개업을 하겠다. 예술품, 공동품 중개업을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주로 다 읽어보면 실제 말해서 도매업, 다단계 판매, 약국 한약방 그런 걸 잘 안 된다는 그런 거죠.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이라든지 게임 아바타 중개업 이런 거 안 된다. 크게 문제는 우리가 생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복은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복권 판매업도 안 된다든지 여기 나와 있네요. 복권 판매업도 안 된다. 골프장 운영업도 안 된다. 사실 2천만 원 받아가 이런 골프장 한다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또 볼까요?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요? 이제 아까 선정되면 바로 아까 아이디어 톡톡에 참가 접속해서 하면 된다라고 해요. 또 중요한 거는 생활 혁신형 아이디어란 아까 제가 설명 넘어가고 최고 중요한 거는 이 질문을 많이 오는데 이건 같아요. 최종 창업 아이디어 선정 단계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린다면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아까 그 플랫폼에 가서 신청을 하면 2월에 신청하면 2월 말에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해서 3월 달에 1차 서류 심사하고 2차 서류 심사 통과된 사람들은 2차에 대면 심사를 합니다. 그럼 대면 심사를 하면 합격적 받죠? 통상 3월 말이나 4월 초에 통과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가능한 거죠. 그럼 이때부터 하는데 통상 과거의 신청 보면
이때부터 우리가 아까 멘토링 교육도 본인이 또 받을 수 있거든요. 뭐 멘토링 교육 안 받았다 해서 자금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통상 멘토링 교육을 받고 그러면 창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통상 하나, 둘, 최소 신청부터 자금 나올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제가 말씀드린 데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까 2월, 3월 통과되면 4월에 우리가 선정돼서 소상공인 공단에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또 바로 자금을 나오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에 또 가봅니다. 현장에 가서 진짜 창업을 하느냐 아니냐 그걸 검토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주요 포인트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길게 설명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신청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안 된다. 신청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안 되고 바로 사업자 신청이 없어야 되고 또 신청할 당일에 사실 사업자 등록증 있냐 없냐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뭐 어제 받은 거 유효하냐? 아닙니다. 원래 보니까 바뀐 내용이 바로 당일날 관할 세무서나 인터넷 국세청 가면 사실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국세청 홈택스에 가보면 홈택스에 가면 그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가 있느냐 체크하는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급받아도 됩니다. 하여튼 당일날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자, 소상공인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해당 아이디어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최고로 많이 질문되는 내용이 뭐가 되냐면 그러면 재직 중이구나. 어떤 회사에 다니거나 만약에 학생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류 심사하거나 대면 심사할 경우에는 서류심사, 대리심사할 경우는 재직 중인지 학생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하느냐? 나중에 선정되고 난 뒤에 자금 신청할 때 이분들이 뭐를 요구를 하냐면 바로 그 의료보험, 건강보험이라는 건강보험 증명서, 가입 증명서를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떼보면 이가 지역보험인지 직장보험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보험 그러면 가능한 거고 직장에 가입됐다면 신청 안 되는 거죠. 같이 재직중과 학교는 안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고로 많이 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자금을 받았다.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금 사용 용도는 지금 단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 지금 단계에 본인이 뭐 2천만 원 받아가지고 뭐 어떤 용도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실패하거나 그럴 때 상환할 때 당신은 어디에 썼느냐고 따집니다. 그때 따질 때 해당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줬다든지 뭐 광고비를 줬다든지 또 시설 내부 인테리어 했다든지 시설 투자했다든지 그런 거는 미리미리 영수증을 다 챙겨내야 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 그런 걸 다 챙겨 놓으면 이와 같이 성실하게 2천만 원 범위 내에 섰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나? 이런 영수증 없이 증빙 안 해놓고는 있으면 나중에 성공과 실패할 때 만약에 성공했다 그러면 상관없죠. 뭐 어차피 2천만 원 상환해야 되니까 2년 동안 상환 문제가 안 되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미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즉 미사용 금액이나 증빙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상환을 요구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바로 우리가 실패를 하면 이 자금은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실패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죠. 동업증 기준에 평균 이하는 상환하는데 근데 실패할 때는 상환을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자기가 미사용 금액이나 또 증빙이 안 되는 금액은 바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항목에 대해서 잘 영수증을 챙겨놔야 됩니다. 이 항목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자 설명을 대충 이 정도로 하시면 뭐 대충 다 설명을 된 건데 생활혁신형이 뭐 원래 처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원래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아까
소상공인공단 진흥공단에 알림마당에 가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과거에 제가 또 동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에 2월 6일자로 발표된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